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그 외교안보 관련돼서 그 사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안보 문제는 이제 국무총리보다는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또 그 행정부의 제2인재인 국무총리가 외교안보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또 국민들이나 국정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그 한일의원연맹 수석 부회장도 하시고 또 일본에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당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었던 황우려 의원께서 그 아베 신조 총리 각하라는 표현을 써서 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석 부회장이셨던 후보자께서 민주당 의원이 회장일 때도 각하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이거를 옹호하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총리에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 공식 석상에서요, 당사자 앞에서 그런 일들은 외교 관례상 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도 한국의 대통령께 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은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일본 총리한테 각하라는 호칭을 씁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외교적 레토릭이다 이렇게 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총리가 되셔서 만약에 일본 총리를 만나셨을 때면 각하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 가지고 막 논란이 확산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거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고요. 그런 표현을 써도 굳이 논란을 야기할 필요도 없다. 바꿔서 말하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1년도에 그 평화비 관련돼서 피해자에 대한 위로 등의 상징이 있어 좋긴 하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조금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표현해서 그때 이제 관련 그 시민단체들의 어떤 그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장소는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일본 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일본 측이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 일본 당신들한테 당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뜻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본 측이 그런 태도를 안 보여서 장소가 대사관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대협을 비롯해서 바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바로 클리어됐습니다. 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부분에 대해서 그 합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절대다수 국민이 정서상 그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 현실을 한일 양국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위안부 재협상에 대한 후보자 서면 답변을 보면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과거사 문제 극복과 북한 핵미사일 공동대응, 실용적 협력 추진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저는 뭐 이러한 그 후보자의 견해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일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전체의 어떤 그 맥을 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일 위안부 문제는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그 대통령 특사로 가셨던 그 문희상 의원께서는 이게 파기도 아니고 재협상도 아닌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제3의 길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글쎄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요. 뭘까, 그 문희상 특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와 존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분의 아이디어라면 반드시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일본에 가서는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그 양국 그 외교장관들이 다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하면 누구나 이걸 준수해야 되는데 이 조항을 제일 먼저 깬 부분은 사실 일본 아베 총리부터 여러 가지 그쪽의 주요 장관들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12, 28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이 부분에 국민들의 더 우리 국민들 불신을 사는 이유 거기에 대한 귀책 사유는 분명히 일본 정부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바로 엊그저께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위안부 합의를 절대다수 한국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일본 측이 코노다마 등등에 입각해서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지금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또 북한 핵의 대응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과의 어떤 협력 관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그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국민 정서가 이렇게 합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예, 필요성, 효용성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아직 면밀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거 신문 보도인데 제가 그 후보자님 서면 답변은 직접 찾아 읽지는 못했는데 대형 쇼핑몰 입점 규제에 관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후보자의 평소 생각하고 맞는 겁니까? 제가 지사가 된 초기에는 투자 유치라는 관점에서 비교적 그걸 긍정적으로 봤던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상생이라든가 또 주민 참여 또 주민과의 이익의 공유 등등을 좀 더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 10월 달에 인터뷰에서 중국의 관광객 유치가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면세점이나 대형 아울렛 등이 필요하다. 또 2015년 4월 달 순천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아울렛 입점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큰 흐름이다. 이렇게 되는 대형 쇼핑몰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셨고 네. 또 지사님 물론 이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긴 하지만 지사님 재임 시절에 지금 그 목포 남학 지역인가요? 뭐 이쪽 또 광양 나주 뭐 이렇게 대형 그 쇼핑몰들이 대형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민 상인들 또 골목 상권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대형 쇼핑몰도 어떤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우리 관광객 유치나 이런 데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고용이 창출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바깥에 있는 어떤 서민들 힘없는 어떤 골목 상권이나 이런 부분도 또 같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어떤 자본의 힘, 규모 있는 어떤 그 자본의 힘을 돈이 없는 서민들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이런 정책, 시대 흐름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약자를 보호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렇게 어떤 그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경제를 어떤 구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이런 대형, 이 부분 대형 쇼핑몰의 아마 그 충돌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 민주당 출신의 부천시장과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편리성,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의 어떤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실제에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개의 대형 쇼핑몰 가운데서 제1호가 광양 LF 아울렛입니다만은 광양도 그 인근 지역의 상인들의 이익 공유 또는 참여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겨우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그 나머지 아울렛들은 아직 시작도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있지만 그 법만으로 충분치가 않다는 걸 현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가 그 지역 현실에 맞는 어떤 그 틀 같은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상생의 틀 이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총리실이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자체들에게 한번 권해보고 여기에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이걸 좀 변형해서 좀 적용을 해보십시오라든가 하는 걸 권고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형 쇼핑몰과 또 본인 성과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같이 공존할 기회를 만들어내는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으면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더 긍정적으로 성장, 공존의 경제가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고민을 좀 해보니까. 예, 국회에서 유통법 상생법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만은 현실에 가보면 그 법 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좋습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외교적 레토릭이다 이렇게 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총리가 되셔서 만약에 일본 총리를 만나셨을 때면 각하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 가지고 막 논란이 확산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거 제가 드린 말씀 그거고요. 그런 표현을 써도 굳이 논란을 야기할 필요도 없다. 바꿔서 말하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1년도에 그 평화비 관련돼서 피해자에 대한 위로 등의 상징이 있어 좋긴 하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조금 완곡하게 반대 입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절대다수 국민이 정서상 그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 현실을 한일 양국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안부 재협상에 대한 후보자 서면 답변을 보면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과거사 문제 극복과 북한 핵미사일 공동대응, 실용적 협력 추진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저는 이러한 후보자의 견해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일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전체의 어떤 맥을 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일 위안부 문제는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대통령 특사로 가셨던 문희상을 표현해서 그때 이제 관련 시민단체들의 어떤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장소는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일본 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일본 측이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 일본 당신들한테 당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뜻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본 측이 그런 태도를 안 보여서 장소가 대사관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대협을 비롯해서 바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바로 클리어됐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부분에 대해서 합의 내용이 적정했던 황우려 의원께서 아베 신조 총리 각하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석 부회장이셨던 후보자께서 민주당 의원이 회장일 때도 각하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이거를 옹호하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총리에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예, 공식 석상에서요, 당사자 앞에서 그런 일들은 외교 관례상 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도 한국의 대통령께 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은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일본 총리한테 각하라는 호칭. 네,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외교안보 관련돼서 사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안보 문제는 이제 국무총리보다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또 행정부의 제2인재인 국무총리가 외교안보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또 국민들이나 국정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그 한일 의원연맹 수석 부회장도 하시고 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당시 한일 의원연맹 회장